지금 구독자분 중에 이제 즐겁다면은 한동훈 전 후보가 이제 오늘 전라도에서 유세를 뭐 엄청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도 이제 분탕을 쳐서 조금 실망했다. 그리고 자두님은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 보고 단일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분탕질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근데 이게 어떤 의견이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분탕질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보여주는 게 아쉽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가 결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실망하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신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SNS에 탈당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글을 올려서 이슈를 좀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화 실패한 것은 국민의힘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끝까지 이제 대선 막판까지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분이 느낀 실망감도 우리가 사전에 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영향력이라거나 네.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중도라고 분류되는 청년층이나 중도층에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많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의 지지층을 품을 수 있는 제스처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미 이제 정치 은퇴를 한번 말씀을 하셨고 탈당을 하신 입장이라서 선대위 합류까지 제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홍준표 시장 탓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일화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두 사람 간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다른 정치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좀 과도한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신 그 영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현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민주당은 내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모든 과정을 그냥 무대 위에서 노출하는 것이 문제다. 커튼 뒤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까지 무대 위에서 국민들 앞에 다 보여준다. 그것이 우리가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이루는 일주일 동안에 그것밖에 안 했었거든요. 후보 확정되고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시간을 버렸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들로 지금 에너지 소진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좀 극복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민주당보다 못하다고 지적받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라거나 여러 가지 조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두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계시고요. 현장에서 유세하시면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런 분들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지역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겉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메시지 하나 두 개 나가는 것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탈당을 하신 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지 선대위 입장이 또 아니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전 후보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탈당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경선이 끝나자마자 뭐 당원 가입을 요구한다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 같은 행보들을 지금 친한동훈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계속하셨어요. 김종혁 전 최고나 이런 분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라거나 우리 당 내에 대해서 계속 분열의 폭탄을 던지는 분들. 탈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모르겠는데 탈당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네. 또 유세를 간다고 했지만 정작 가서는 뭐 한동훈 팬미팅 같은 수준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따랐지 있었어요.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용인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한 비난이나 비방들도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선 이후에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선대위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고 있다. 물론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후보의 입장은 선대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그 뒤늦은 합류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합류를 오늘 합류를 했다고요? 합류를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 뒤늦은 합류. 네. 초반에 합류를 하신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거겠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동안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탄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을 조율을 하셨고 이제 특히 통상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공직자로서
이제 공직자로서 즉시 바로 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서 잘 모르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네. 지지 선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도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사전 투표를 하는 것으로 네.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아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왜 했냐면 오늘 새벽에 사전 투표하는 것을 두고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목소리들도 들려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른 아침에 투표소를 찾은 뒤에 별말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뒤늦게 이제 지지한다고 이제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씁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대변인님께서는 뭐 그래도 이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죠. 뭐 당원에 가입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인이죠. 그리고 정당인이라도 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두 번이나 또 총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서 선거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신 거 보면 이분도 역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엔 자신이 후보가 됐다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승복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홍준표 시장이 사실 승복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차이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떨어져도 낙선해도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해도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수긍하고 승복하면서 당에서 또 다음 기회를 많이 노립니다. 한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을 욕하고 바로 나가거나 뭐 심지어 사실 그 바른정당 같은 당이 쪼개져서 다른 당을 만들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합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합 집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봐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들죠. 그리고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에서 사실 지금은 뭐 뭉치는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지 국민의힘이 분열이 없지. 계속 이런 모습을 용인하고 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봐서라도 승복 안 하고 그리고 당에 대해서 흉보고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쳐내든지 그리고 채찍을 들어야 된다. 계속 우물쩍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 만드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좀 국민의힘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진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뒤늦은 지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뒤늦은 지지를 한 것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 이제 후보를 확정짓고 나서는 함께 화합하는 모습들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포옹도 하고 지지하고 꼭 대선 승리 응원한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뒤늦은 네. 지지가 아닙니다. 이미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관련 조사라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봤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수사나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은 지지는 사실 이낙연 전 총리죠.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지금 이제 다시 지지한다 공동정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비판을 한다면 그쪽으로 차라리 화살이 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께서는 이번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조금 무너진 모습들도 직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을 지켜오셨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세 번의 대선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탈당을 하신 분입니다. 탈당을 하시고 사인으로 돌아가셔서 본인의 그냥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경쟁력을 앞으로 좀 확보를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덕수 후보가 지지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작 말씀드렸듯이 지지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지지해 주느냐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확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단일화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후보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지향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은 이제 본질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른 데로 더 흘러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네. 답답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보수 이탈 후보가 있으니까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에게 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당 입장에서 커튼 뒤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 앞으로 이제 좀 그럼 대선 이후에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나도 해결이 될까?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 당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많이 흔들렸던 것은 한동훈 체제 하에서 당의 기강이나 가치나 원칙이 정말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왔고 당의 가치를 이야기해왔던 분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정말 어렵던 비상계엄 이후에 그 탄핵 전국에서부터 사실상 당의 기둥 역할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 말고도 문재인 정부 암흑기 때부터 전면에서 투쟁해왔던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당의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정치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떠한 협상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기 전에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 질문도 또 남겨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3번 질문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많이 글로 올라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길거리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확신의 목소리로 젊은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뽑지 않는다. 70대 이상만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냥 사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의원님께서 뭐 이런 바꿔주시죠. 걸 네.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대학생 아들이 둘인데 이 친구들은 뭐 저 자막과는 다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것은 일관화할 수는 없다.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젊은 친구들도 김문수 후보를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요. 5, 60대도 생각보다 민주당을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투표 성향으로 그냥 판단할 수 일관되게 없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투표 성향이 다양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김문수 싫어한다. 이런 도식적인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김문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민주당 찍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다양성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런 도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령층이 많이 투표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유리하다, 젊은 층이 많이 투표해서 이준석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투표는 예측 불허다. 그러니까 투표의 마지막 개표가 끝나봐야 아마 승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저도 그렇고요. 대변인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030 청년들이고 또 2030 중간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시청자의 질문이 들어온 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견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이 여쭤봤으니까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논리들이죠. 뭐 60대, 70대 이상만 보수 정당을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4, 5년 전에 썼던 문법인데요.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전 세계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특히 90년대생들을 필두로 900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극우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우파적 성향이 전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현상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우리 우방국들에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핵심적인 리더로는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를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우파 르네상스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또 과거의 반공세대와도 같을 정도로 특히 중국 공산당이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주의나 공산화 시도 악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검열법을 민주당이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나이가 비슷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젊은 층이 굉장히 싫어하는 좀 지저분하고 비열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후보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도 저는 지금 젊은 층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의 지적은 한 5년 전에 이미 끝난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